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10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군사훈련을 많이 시킨 그 사단장을 뭐 청와대에서 청원 이렇게 네. 올라갔다 얘기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사단장 뭐 교체하라. 군단장이더라고요. 군단장인가? 군단장. 7사단장. 군단장이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뭐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는 의견도 나는 있던데요. 육군 병장 출신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육군병장 기갑 출신인데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그거는 얘기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분에 막 그 네. 찬성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좀 군단장인데 조사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보직캠을 시켜라 그래서 보직캠 시켰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보직캠 하면 안 되지. 이거 184만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해체시키라고 한다고 자유한국당이 해체됩니까? 네. 듯이 어쨌든 저런 다방면에 걸친 주제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이제 토론이 되는 거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제 출근단장. 오바마 대통령 그 위더 피플인가 하는 걸 이제 뭐 우리가 좀 감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말이 안 돼. 네, 사실은 저는 뭐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군 훈련 없애야죠. 세게 한다고 이게 저 분단장 해임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안 되죠. 뭐 근데 사실 갑자기 넌 왜 주제를 끌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났습니까? 아니 나는 군대를 안 갔어. 저도 군대를 못 가가지고 왜 안 갔지 거기는? 여자. 미안. 여기는 왜 안 간 거야? 감옥. 그렇지. 내가 오늘 6월 항쟁 36주년인데 내가 그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연달아 2번 학생운동으로 정확히 몇 개월 있었어요 감옥에? 3개월씩 2번. 근데 왜 군대를 안 가요? 그때요. 집행유예를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행유예 2번이면 안 아니 가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뭐냐면은 80년대 이제 그 많은 그래서 안 사람들을 갔어. 군대를 보냈잖아요. 강집을 했잖아요. 강제 징집을 네, 많이 했잖아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군대가 빨갱이 소굴이 된 거예요. 군인이 볼 때, 전두환 정권에서 볼 때. 그래가지고 87년도 6월항쟁 때 감옥을 많이 갔잖아요. 나와서 엄청 군대를 갔어요.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까마득한 거야. 군대가 다 이 저도 강원도 빨갱이들한테 산골 주매 산골 소굴이 될 것 같으니까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집행유예부터 군 면제를 88년도에 실행을 했어요. 굉장히 서운했겠네요. 그래서- 군대 갔으면 거의 말뚝받는 용감한 그래서 군인들 군대 안 간 거를 진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좀 그렇죠, 그죠? 아니, 군대도 그때 사실은 저 독재 정권이 가지고 볼 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도의 대상이어서 녹화 사업을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녹화 사업을 삼천 해가지고 이제 교육대를 푸르게 만든다고 빨간색을 통해서, 푸르게 만든다 해서 네. 녹화 사업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은 학생들이 군대에 와가지고 군대 자체가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푸르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하가 푸르게 된 건 맞아요. 저는 우리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이 86학번 연대 정예과인데 북한 넘어갔어요. 근무 쓰다가 진짜로 월북한 거예요? 최전방에. 월북한 거예요? 월북했는데 내가 한 2, 3개월 지나니까 그 삐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민족 해방.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것까지 뭐? 아까 내 그 초등학교 약산- 친구 2명은 납북됐어요. 초등학교 2명은 납북이요? 네. 여기는 월북이죠. 여기는 그치. 남북이죠. 자주 어떻게 월북인 납북? 거고. 그 꽃게잡이배 있잖아요. 꽃게잡이배. 아. 서해안에 납- 꽃게잡이배. 근데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그 꽃게잡이를 하러 가서 넘어갔구나 배가. 그 안개가 많이 해무가 어. 많이 끼었는데 어. 그쪽 지리를 잘 모르니까 NLL을 넘어서 그렇죠. 그래서 납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근데 많죠. 그러면은 못 자진 돌아왔어요? 본인이 오겠다고 하면 보내주잖아요. 그게 아니, 그때는 안 아니야. 그랬지. 그게 80년대 후반이니까 80년대 후반은 온다고. 가능했죠. 많이 못 왔어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의사가 올 90년대 의사가 아니야. 없었나 보지. 그래갖고 무서우니까 이거 아니, 잘못 말하면은 죽이느나 해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솔직히 끌려왔는데 나 같아도 만약에 너 여기 갈 거야 안 갈 거야 딱 하면은 그냥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야. 아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가 마. 아니고 대남 방송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케이스지 지금. 아니야 여기는 월북이야 여기는 넘어간 거야. 아니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가 반은 네. 있었다고 아, 봐야지. 아니 그 무서워서 또 그냥 있었던 그럴 수 사람도 있죠. 야 그럴 수 있어. 있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하여튼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때는 사상 이상이 없었죠. 아니 전혀 뭐 아버지 따라간 거. 어? 네. 대학도 안 다닐 때니까 예. 그 친구들은 예. 그 나이가 그러니까 20대 대학교 1학년 20대 때인가 중반이니까 중반이니까 지금 50대 이때, 중반 됐죠. 예. 지금 아마
북쪽에서 뭐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저기 혹시 숙청당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수도 몰라. 있고. 그럼 왜 자유의 근데 맛을 본 아니 사람들은 또 대학생이 달라.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졸업하고 어부 활동을 하다 그렇게 된 그치, 거니까 그냥 뭐 생활을 궁금하네요. 할수 있죠. 그분들 어떻게 됐는가? 대단히 궁금해. 네, 진짜. 대단히 궁금해.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아니 가족들은 괜찮아요? 어렵게 살지 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고 둘 다 하나는 장남이고 하나는 셋째인가. 그러니까 납북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그 그렇지. 사람들이 근데 피해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방법이 없었어. 그때도. 아, 그때 이상가족으로 찾을 수도 없네. 자, 아주 예민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김재동 씨가 강연료 1,550만 원? 아, 이건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고액 출연료인데 고액 출연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구청 이런데 서울시 뭐 인재개발 아니, 강연하면 2시간 하면 박종진 45만 원 받거든요. 박종진 앵커님, 김재동 연예인하고 이렇게 동급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바로 방송인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연예인들 연예인이고. 최고인 저랑 동급은 아닌 거 아닌데 팩트 폭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 구청에서 불러서 1,550원 그게 아무래도 국가세금인데 대전 그것도 안될것 대덕구. 같고 제가 아는 연예인들 강의 잘하시는 분들 가도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최고 받은 사람들이 한 7,800 정도 내가 받은 걸로 알고 아니에요. 있는데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1,000에서 1,500. 1시간 반이에요. 아, 이거를 90분 강연하려면 하루가 다 쓴다고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강의 아니, 시간 강의 시간은 정확히 90분 얘기합시다. 이지만 김현 전 의원님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이걸 갖고 논란하는 것 자체가 김재동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요? 난 한 건 줄 알았더니 할 예정이었던 것이었더만요. 그래서 취소했죠. 근데 아니 뭐 아, 김재동 1,550원이 적절하다고 아니 봐요? 저는 논란되는 게 그거는 이제 김재동 아, 이건 내가 씨가 좀 화가 나는데? 아니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45만 원 받았으니까 아무리 제가 저기 하도 김재동보다 못하다 그래도 450에 30배 아니야 40배네요. 그 논란을 만들잖아요 지금 아 본인이. 이거는 아니 제가 아무리 제가 못 나간다 그래도 40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청 한 대가 대전 대덕구예요. 그러면 지방 기초 단체. 하여튼 이거 세금입니다. 이건 내가 초청한 확인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세금 맞습니다. 근데 그 대전 대덕구가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좋은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좋겠습니까? 15%. 조각인데. 예. 15%.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안 15% 좋을 밖에 지난주 안 내내 김재동 이거 갖고 이런 상황일 방송에서 건데,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강의를 얼마나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90분 강의에 1,550만 원이라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 웬만하면 봤을 나는 때 국민 저기 감정에 이게 적절하냐 이거야. 저도 강의를 내가 많이 봤을 하기 때는 때문에. 이건 과한 거죠. 그리고 김재동 방송인이 나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석급은 아니, 아니잖아요. 예. 오늘 밤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밤 유재석급은 김재동이라는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는데 시청률도 그것도- 그렇게 뭐 네. 좋은 것 같지도 4%, 않고 평균 4.2%. 높지 않고 이런 높죠 상황인데 그러면 높은 거지 아예 6.5면. KBS 그 10시 그 왜냐면 시간에는 높은 건 아니에요. 그 공중파의 그 시간대면 굉장한 KBS. 거지. 굉장한 거죠. 근데 굉장한 거죠. 이런 상황에 기초단체에서 90분에 1,550만 원 뜨악하지 사실은. 이게 조금 아니, 그- 과한 건 있어요. 잠깐만 과한 이게 건. 출연료만이 아니고요. 그 기타 부대 아니, 모든 걸 비용 두둑하려고 받고 하지 아니 말아요. 팩트를 보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원래 강의료에 차비도 다 포함돼. 아니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내가 90분 강연한다 강연료만이 아니라 그 전체 행사를 준비하는 비용이 포함된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강의료 맞는데 이건. 어? 그 행사 전체 이게 이벤트비가 가는 1,550이라는 거예요? 참석 인원이 1,500명인가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뭐 이제 부대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김재동 씨가 이 KBS 할 때도 KBS 에서 뭐 출연시키는 것 같고 논란 찬반 막 논란이 7억 막 많았죠. 그랬죠. 예. 그 금액 갖고도 그 시비를 출연료도 하고 엄청 고액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BS 역사상 없는 겁니다. 이 출연. 예를 들어서 데일리리 유재석 같은 씨 경우는 누가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유재석이면 이해가 되겠다. 뭐 이런. 연예인의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인이냐 연예인이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편당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의 단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재동의 비중이 개그맨으로 나왔을 때의
평균치가 있었을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이분이 블랙리스트로 되고 공중파 출연을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야인으로 좀 있고 또 JTBC인가 뭐 여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TV에. 고정 원래 나오던 네, 게 그런 있었잖아요. 데는 거기에 뭔가. 다 출연이 정지당하고 나서 이제 맞습니다. A, B, C, D로 치면 나오는 그 금액이 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금액에 따르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과해요. 대덕구에서 불러서 나라 돈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것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요게 근데 일단은 사실은요 현대나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부른 거면 얘기가 돼요. 그렇죠. 예, 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되죠. 예. 근데 이게 특히요 저도 저기 구청에서 불러서 강의할 때 45만 원 하고 저도 기업체 부를 때는 저도 돈 받습니다 제대로.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네, 500 꽤 받으시나요? 받습니다. 500. 그러니까 꽤 받습니다. 꽤 받는데 이거는 달라요. 그렇죠. 저는 구청이나 예를 들어 시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봉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정확히 1시간에 30만 원이고 장관급 이상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제가 표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박종지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급. 내가 그래도 1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시간, 2시간, 두 번째 2시간째는 50% 해줘서 15만 원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45만 원 받았어요. 일본에도 어디 구청 들어가서 강의했는데. 그리고 특급은 이거보다 많은 줄 알았어요. 많이. 아니에요. 나는 45만 원이고 특급은 장관급 이상은 60만 원이에요. 여기서 15% 많은 거예요. 15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안 돼요. 이게 저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예.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김제동이어서 문제가 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반드시 이게 김제동에서 문제가 아니, 됐을까? 누가 와도 저는 마찬가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더군다나 이 1,500만 원의 이게 예산의 근거가 이게 교육부 예산이더라고요. 교육부가 뭐 혁신학교라든가 뭐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뭐 풀뿌리 민주주의 무슨 이런 명목으로 아마 예산 항목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 60억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각 이제 그 자치단체별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 대학가 축제철이잖아요. 웬만한 연예인들 한두 번 뛰면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는 인정해요. 아니 그건 그건 논란할 필요 그 없어요. 돈은 뭐 당연한 것이죠. 민간 돈이네. 시장가. 그게 시작 그렇죠.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능력만큼 받는데 과연 그런 이제 특정한 이게 사업 구청이라서 문제고. 특정한 사업 목적으로 배정된 국가 예산을 배분받아서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게 네, 과연 그거는 이것이 뭐, 예,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온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동 씨가 이런 거는 이거는- 김대동 씨가 뭐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 구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제가 어떤 봉사 차원에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소액 참여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만일 이거 멋있었을 것 이 같다. 문제를 이거는. 최초 제기한 게 아마 그 대덕구 의회인가 아마 그런 네, 것 같은데 의회에서. 사실 자유한국당 소속 의회에서 의원들이 했는데 제기했다고 자, 그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이게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진행되고 됐죠. 돈이 다 주고 막 나중에 얘기 나왔었으면은 저는 더 큰 문제가 됐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 정도에서 그냥 네, 마무리될 거 네,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돈 액수의 주최하는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주최하는 곳에서의 그 돈 성격도 액수의 있었고, 문제죠. 그렇죠. 주최. 이게 만약 기업이나 뭐 학교나 이런 거면 전혀 상관없었다. 그렇죠. 연예인으로 불러. 특히 1,500만 원이 연봉인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과하다. 중도라면서 그거는요 그렇게 아니, 비교하면 안 돼요. 서민들 입장에서 보는 아유. 거예요. 얼마나 아유. 느끼겠어. 그럼 너무 나갔어. 아니 그건 뭘 넘어오 나가. 너무 나갔다고 김재동 나는 이거는 맞다고 봐. 서민들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한 것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거기가 맞는 거고 연봉인데 그렇게 나가는 거는 아니 그 얼마나 그거는 지금 과해. 박탈감을 느끼겠냐 이거지. 아니 그 서민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아니 왜 그렇게 그래. 얘기하면 대기업에 가서 예를 들면 연봉에 준하는 건 아니겠지만 연봉의 3분의 1 강사를 받는 것도 과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노력하고 연봉의 3분의 그 시장의 논리가 연봉의 있어요. 3분의 1하고 연봉하고 같습니다. 아 진짜. 아이 그거는 너무 아이. 비교가. 왜 연분의 5분의 1하고 또 더 간다. 여기서 이거 김재동이 연봉은- 더 하면은 아, 그래 그래. 내가 볼 때는 좀 어찌됐든 1,500은 좀 세다. 객관적으로 내 나도 그렇게 뭐 하면 이쪽 되는 업계 거지. 있지만. 거기에 연봉이 1,500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얘기 하는데 뭘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솔직히 아니, 좀 서민들이 박탈감은 같지. 나 같은 당연히. 서민들은 아니야 여기 철근이 같은 서민들은 박탈 맞아. 왜 그래? 아닌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과하다 할 때 비교할 때 비교하는 예. 거야. 아니 과하다는 건 맞고 이건 이제 국민들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민들 진짜 지금 청년 일자리도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게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 되는 거지. 아니, 뭐- 이게 155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좀 다르죠. 얘기가 다르네. 보편적 공감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항상 그런 쪽에서 접근을 그만하기로 해서 얘기를 했어. 했잖아요. 그만하기로 네. 앵커니. 이제 다 아니, 끝났어 근데 시간. 아 진짜 이게 이 주제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과하게 지금 하는 거라고. 아 우리 봐요. 현인 누나는 또 어쩔 때는 가고 또 어쩔 때는 아니 아주 정치적인 집요하게 나는 얘기하는 아, 거는 미치겠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책임 있게 얘기하는 건 맞는데 연예인의 출연료를 가지고 그거를 연봉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면 이분은 연예인이에요. 시국에 대해서 정책 현안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얘기해 왔다. 근데 이분은 근데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인데 워낙 이제 정치적인 그러니까 워딩을 정치인이 많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이라고. 국민들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그동안 안 하고 순수 유재석이나 뭐 순수가 어디 있어? 강호동처럼 그럼 연예인이 정치적인 유재석, 현안에 대해서 강호동 얘기하면 안 씨가 되나?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우리 그 만약에 색안경 정치적 끼고 발언을 있다고. 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얘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라고. 연예인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자 연예인이요. 펀드도 내고 그럼 그래요. 미국처럼 언론인도 똑같이 할 언론인도 수 있어야죠. 언론인도 똑같이 정당 활동 할 수 자기 있게 할 돼 수 있어. 있어야죠. 예. 할 수 있게 예. 돼 있어. 그렇게까지. 그리고 지금 연예인들 중에 정치적 발언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 복수 때문에 블랙리스트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아니까 지난 지금 정부에서? 연예인들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건 이 정부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맞아요. 누가 포갑해서가 아니라 이제 판단하는 어느 거죠. 정권이든 예, 그거는 연예인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니, 정권만 그래? 방송도 출연 안 시켜주더구만. 누구를요? 아,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평론가들도 박근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좌파 평론가들이 고생한 것처럼 그렇지. 이상하게 그러니까 누가 지시하고 말고가 아니라 방송국 자체 내에서 암묵적으로 예,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는 방송국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았다고요. 종편에서 자기 취향을 맞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비선호인이에요. 종편에서. 예, 저는 그 보도 전문 문재인 채널만 정부 되고 나가요. 나서 종편 한 번도 출연 못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뭐 저기 김재동 씨가 저한테 종황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김재동 오늘 밤 취재 출연했을 때 근데 참 고마운 말씀이셨는데 저는 어찌 됐든 본인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채널 A인가 TV 조선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안 부르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한 번도 부른 적 이미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 정편이나 방송 환경이 뭐 이 정부에서는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뭐 항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알아서 암묵적으로. 실제로 그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거는 라는 맞아요. 것은, 꼭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중에 파다한 이야기들 아니, 그냥 그렇게 그 생각하시면 얘기에 되는 대해서 거죠. 저희가 아니 그거를 정부가 관여했다고 그렇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난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고요. KBS, MBC, SBS 등 여러 채널들을 제가 두루두루 모니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기계적 균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나간다 못 나온다 이거는 그 방송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어요. 박근혜 정부 저도 때는 캐도남바 우리가 안 할 때,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캐도남바 기계적 때도 균형은 나 맞추려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했는데 언론은 성향과 기계적 그다음에 균형을 맞추려고 발언 해요. 수위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그 조절을 좀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그 편성하는데 조금 아마 차이가 제가 있는 볼 것 때는 같아요. 시청률을 많이 의식할걸요? 종편에서는 시청률이야 뭐 기본 시청률이 나오는 사람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춰서 아니, 그게 예. 기본인데 네. 예, 시청률 나오는 근데 사람들 마치 지금 많이 박종진 올라가고 앵커가 이 있어요. 정부에 들어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누가 그래요? 아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파 누가 그래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TV에는 그래요. 나가잖아. 아니 그거 TV에는 종편 아닙니다. 참고로. 여하튼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방송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내 개인적인 주장이야. 그분들이 방송에서 얼마나 개인적인 험악하게 주장은 했는데. 네, 할수 저도 개인적 있습니다. 주장이에요. 예, 예. 마찬가지로. 예. 네. 우리가 누가 뭐 꼭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니 그냥 그 느끼는 편향적으로 하고 분위기로 있어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 편향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그래서 뭐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진영에서 보는 시각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오죽하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잘린 사람들이 거기서 어찌 됐든 그 왜냐하면은 방송심의위원회 걸리잖아요. 네. 귀를 좀 열고 다른 쪽 그 의원들이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면 그분들이 그 좀 되겠어요. 걸린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본인 생각만 하지 아니 마시고요. 팩트예요. 아니 그 밥벌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팩트예요. 아닌데.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잘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의
어떻게 보면은 시녀처럼 네. 어머. 언론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는 잘못됐다. 예. 그리고 분명한 건 검찰도 뭐 권력의 시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언론에서 언론도 똑같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뭐 그 단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예, 그런 말들은 제가 뭐 한 수십 번 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중립적이진 않다 그 발언은.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단어를 내가 얘기하는 언론이 건데. 권력의 신여 아니죠. 무슨 언론이 권력의 신여예요. 네, 권력의 신여 감시자지 감시자. 권력이 신여일 때가 더 많지. 훨씬 많습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언론인 아니 출신이니까 야당일 때는 막 얘기하는 권력이 거니까. 신여라고 뭐라 하더만 여당 되니까 또 아니라고 그러네. 네. 아이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론은 권력의 신여인 부분이 많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중동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조중동뿐만이 어떻게 조선일보 아니라 조중동을 권력의 신여라고 얘기합니까? 허구한 날 대통령을 공격하는 매체들을 향해서. 대통령은 원래 공격 받는 자리야. 아. 근데 권력의 신여라며. 응? 권력의 신여라며.